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꼼꼼하게 시장 체크해 주시는 임순재 대표께서 오늘 중심 이슈 뽑아주신 거 화면으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는 상승 시동 거는 자동차주, 호재 없고 상승 시동 지속이 될까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 이슈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간밤 마감된 미 증시부터 체크해 주실까요? 네, 전일자 미증시 혼조했습니다. 혼조인데 그렇게 혼조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0.7%. 특히 이제 비테크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대신 이제 애플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생산량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저께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5.4%, 그다음에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식품,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일단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의 원인으로 일단 지목이 됐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 계속 이제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중국차 가격은 0.7%로 하락 반전했다라는 게 좀 특색적인 거고요. 일단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 전월 대비 0.2%. 일단 시장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할 거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세는 쉽게 꺾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MF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 주문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보단 일단 테이퍼링 관련된 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의외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내년 9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62%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FOMC 회의록도 어저께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11월, 12월 중에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미 나와 있었던 사항이니까요. 대신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채권은 100억, 그다음에 MBS 같은 경우는 50억씩 이제 감축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에 150억씩 감축을 하는 그런 안이 일단 논의가 됐다라는 게 어저께 이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출렁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나올 직후에는 1.6%로 다시 이제 10년물 국채가 올랐다가 일단 이후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3%로 좀 하락 반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우려는 시장에서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이제 분기 기업 실적들이 이제 발표할 그런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금융주 중에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마 기업 이익 상승률이 아마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급망이 좀 지연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노동력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수익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푸틴 대통령이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향후에 $10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붙여진 게 일단 전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는 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80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가 다시 이제 $80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어저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3%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전일 최고치인 3,111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일단 차익 매물 추례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3,055달러로 계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연 같은 경우도 2년 고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2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600달러가 전 고점이다 보니까 아마 거점 근처까지 지금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도 지금 저항선으로 일단 보여지는 9,700달러를 넘어서는
9,7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기록한 10,000달러를 다시 아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수소 관련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보면 이제 플러그 파워가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공항에 이제 수소 허브 공항을 건설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에어버스와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뭐 이유. 그러니까 향후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시장에서 좀 부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수소 관련주도 오늘 조금 관련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컨센서스는 미국에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테이퍼링 시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 금리 인상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변동되는 거니까 물가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 두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그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그렇게 바뀐 게 없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뭐 지금 그동안 나왔던 거 중에 이제 바뀐 거라고 하면 미국의 연방부 제한도 뭐 12월로 연기한 거,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예산은 아직 통과 안 됐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된 공급 이슈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악재는 그냥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악재에 둔감해진 다음에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뭐 박스권에서 뭐 횡보 조정 정도 예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태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국내 이슈 보겠습니다. 국내 이제 공매도 규모가 요즘 꽤 많이 잡혀서요. 여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공매도 규모가 뭐 계속 요즘에 한 6천억에서 7천억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지수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거래소나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70% 내외에 그런 이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공매도 규모가 이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기존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심으로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나 HMN 같은 뭐 기본적인 종목들은 많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에서 미치는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최근에 신용융자가 최근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12일 현재 신용 잔고가 22조 8천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 달 전인 이제 9월 13일 날 25조 6천억에 비하면 한 3조 원 정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계속 이런 이제 신용융자에 관련된 그 제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각 증권사들이 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관련된 매물이 조금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유독 뭐 중화권 증시나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 네. 이 뭐 신용융자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B2를 국가에서 좀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옥죄고 있는 양상이라서 그런 부분 부담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 세부적인 부분 좀 볼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전일자 같은 경우 뭐 친환경 관련된 뭐 부분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특히 뭐 자동차 관련주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했던 인식이 뭐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자동차 그 반도체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뭐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 관련돼서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그 조립 공장들이 좀 많이 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한 7% 정도를 말레이시아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동남아시아 쪽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여름철에 그 셧다운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웠었는데 뭐 최근 들어 그게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반도체 공장이 재가동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그 공장 운영률이 가동률이 90% 정도로 이제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된 뭐 수급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의 생산량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현재는 자동차 판매가 뭐 소비가 안 돼서 줄어든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동차주 관련돼서는 좀 더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동기 대비로 해서 그러니까 100% 정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각국의 정부의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 상승세로 인해서 뭐 관련된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7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세계 그 전기차 판매량이 284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3,200만 대니까 그거의 한 9%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2030년도까지는 뭐 50%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성차인 뭐 현대차나 기아차 물론 관심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관련된 부품인 현대위아나 경량화 이슈가 있는 알루미늄 소재 관련된 사업도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 뭐 여전히 뭐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 2차 전지 모두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조금 더 달릴 룸이 남아있다고 보셨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뭐 키포인트하고 짤막하게 전반적인 전략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반등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딴들라 인덱스가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세고요. 그다음에 대외 이슈도 뭐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제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아마 오늘 다시 좀 불거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최근 공급망에 대한 차질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전일 중국에서 이제 전력 가격을 자유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자유화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가 아마 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이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 내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반영을 될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